동생 태호에게 고흐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나를 꿈꾸게 한다. 그래서 내가 별을 그린다. 근데 묻곤 하지. 왜 프랑스 지도상의 점에 가듯 나는 왜 창공에 빛나는 저 별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걸까? 고흐가 가고 싶었던 건 지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저 천상의 어떤 별에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는 예의상이라도 고흐를 위해서 바친 명곡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그대 on the 듣고 있는가? 그리하여 과연 별이 빛나는 밤에 저 하늘의 별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혹시 우리는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롭게 살아 그만 밤하늘의 별을 잊은 것이 아닐까? 신이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떠나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흐를 보라. 그 처절한 고독이 저토록 빛나는 별을 밤하늘에서 화폭 속으로 옮겨놓을 수 있었으니까. 자신을 태워 우리를 비춰주는 그야말로 저 하늘의 별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별은 밤하늘에 쓴 신의 시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푹 찌르면 툭 튀어나온 시가 거친 아들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시가 혹시 이럴 때 대략 난감이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들 셋 엄마입니다. 아들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시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거친 아들들을 위해서. 이럴 때 대략 난감이라 그러는데 아들 새 키우는 것 시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저희 어릴 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의 기억이 동요 불러준 엄마. 혹은 또 저희 때 뭘 했었냐면요. 옛날에 시조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카드가 있는데요. 이만큼은 초장, 중장만 있고요. 요거는 종장만 있어요. 그럼 카드를 종장을 쫙 깔아놔요. 그럼 엄마가 500년 도읍지를 그럼 형제들끼리 결론을 생각해갖고 찾아내는 놀이를 했어요. 그게 저를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런 추억을, 기억을 나눠주시는 게 어떤 시가 제일 좋냐가 아니라 노래해줬던 엄마, 동요해줬던 엄마, 또 어떨 땐 또 시를 읽어줬던 엄마. 그러시면 아마 아들들이 나중에 딸로 탈 거라고 믿습니다. 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좀 더 쉬운 언어, 좀 더 친근한 언어로 바꾸는 작업도 중요한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입시용으로 배운 게 너무 잔뜩 그걸 막고 있어갖고 말이 들리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뚫어내기까지는 사실은 좀 힘드실 텐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알면 보인다.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데 그건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알면 보여. 알고 싶지가 않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뭘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사랑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중매결혼도 결혼이니까. 내가 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든 중매라고 해서라도 사랑을 하시다 보면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예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 경지 맛보시면 짜릿하실 거예요. 이재용 씨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제가 아침마다 제 지인들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 한 편씩을 보냅니다. 그걸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편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좋아하던 시가 이제는 한두 편이 아니고 이게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씩 툭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저는 교수님 리스트 중에서 언제든지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온 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상당히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상 공개를 못해요. 마치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좋아요. 시는 다 좋아요. 다만 시에 관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면 그 맥락에 맞는 맞춤형 시를 찾는 거죠. 이제 같은 시도요, 어떤 맥락,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좋아한다 그러지만 한 편의 시를 여러 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시가 좋은 시예요? 우리 막 이런 질문 비슷하잖아요. 3대 족발집 그런 게 아니에요, 시는. 나비, 고라준, 명시, 백선 그거는 기본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리스트 만드시면 돼요.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자기 리스트를 만드세요. 저는 사실 오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일단 저희는 글로만 이렇게 시를 보면은 벌써 쓰여진 이 글 느낌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엔딩부터 보게 되는 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별을 저 무지 좋아하는데 별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별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